이번 시간에는 저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겪은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는데 여름방학 때 외가댁을 혼자 버스 타고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외삼촌을 따라가서 외가댁을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을 떠올려 가면서 버스 타고 외가댁을 놀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길눈이 좀 밝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던 길은 잊어먹지 않고 잘 좀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제가 전화 한 통해서 오늘 버스 타고 놀러 갈 거라고 미리 알려드리고 단 한 번 갔던 외가댁 지리를 단순히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찾아가려고 외가댁을 놀러 간 것이죠. 외가댁이 충남 서산이었거든요. 제가 살던 곳이 울산이어가지고 외가댁을 한번 가려고 하면 대전에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했고, 그리고 또 외가댁으로 가는 시간이 한 8시간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날 제가 부모님께 차비를 받아가지고 점심때쯤에 울산에서 출발해서 서산 터미널에 도착해 보니까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산 터미널에 도착해가지고 공중전화로 이제 외가댁에 전화를 하니까 외삼촌이 받으셨는데, 외삼촌이 터미널로 마중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전 괜찮다고, 집을 잘 찾아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그냥 통화를 끝내고 일단 터미널 밖을 나섰죠. 그때 뭐 길눈도 밝은 편이고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또 혹시나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주소를 외고 있었으니까 길 가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면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 가면서 외가댁을 찾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외가댁이 그때 당시 외가댁이 읍내하고 주택가와 많이 벗어난 산 중턱에 집이 딸랑 한 채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기억에 있는 먼저 익숙한 읍내 건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외가댁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에 익은 주택가와 골목길을 지나고 산길 입구까지는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잘 찾아갔던 것 같은데, 이게 막상 그 주택과 떨어진 산길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했죠. 그때 어둑어둑한 밤이라서 더욱더 길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여긴가? 긴가? 아닌데? 저기 같은데? 그러면서 산길을 걷다 보니까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1시간째 같은 자리만 빙글빙글 맴돌고 있었죠. 원래 산길이 밤이 되면은 길을 잃기가 좀 쉽거든요. 밤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택가를 벗어나서 산길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외가댁이 나오는데, 산길이다 보니까 비슷한 길도 많고 그래서 더욱더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둠은 점점 더 짙어만 가죠. 처음부터 그냥 내가 길을 못 찾으면 그때부터 다시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외삼촌께 전화해가지고 데리러 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똥고집 때문에 그렇게 미련하게 주택가와 떨어져 있는 산길을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까 이제 지칠 대로 다 지쳐가지고 그만 체념하고 읍내로 내려와야 되겠다, 외삼촌께 데리러 오라고 좀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 산 쪽에서 어떤 여자애가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게 보였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런 모션으로. 그래서 먼 발치에서 보니까 그 실루엣이
제 또래 같기도 하고 잘 됐다. 길이나 좀 물어보자 싶어가지고 그 소녀가 손짓하는 곳으로 갔죠. 가까이 갔더니 그 소녀가 순간 사라졌어요. 연기처럼 뭐 스무스하게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시선에서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순간 멍한 상태로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소녀의 존재가 뭐 크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소녀는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저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산길 흙자갈길을 밟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있는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게 보였는데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져 와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제 외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아휴 순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그날은 외가댁에 도착해서 외할머니가 차려주신 늦은 저녁을 먹고 모처럼 만에 외삼촌과 외할머니와 그동안 못다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덧 시간도 늦었고 잘 시간이 되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잠에 들려고 이부자리에 누워있는데 좀 전에 봤던 그 소녀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에게 일로 와 이렇게 손짓하던 가까이 가니까 사라진 그 소녀 얼굴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옷차림은 낡고 해진 한복 같은 걸 입었던 기억이 났었죠. 도대체 그 소녀의 정체는 뭘까?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무섭다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 소녀를 생각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른 새벽이었어요. 새벽 5시쯤 아직 해가 뜨기 직전이었는데 어둑어둑했었죠. 근데 아랫배가 슬슬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그때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거든요. 화장실 가기가 엄청 무서웠죠. 그때 배경이 어떤 그림이냐면 외가댁이 산 중턱에 딸랑 집이 한 채 있고 그리고 논하고 반만 있고 화장실은 또 집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개구리 소리, 풀벌레 소리 무지막지하게 들리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해 뜰 때까지 좀 참았다 가야겠다 생각하고 막 그 배를 부여잡고 막 그렇게 막 한참 참고 있는데 배탈이 난 건지 뱃속에서 막 그 천둥 번개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도저히 참다가 안 돼가지고 뭐 무섭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냅다 화장실로 뛰어갔죠. 호다닥 달려가서 급하게 볼일을 보고 시원함을 느끼는 순간 다시 한번 잊고 있던 공포가 스멀스멀 밀려들었는데 바지를 허리춤으로 치켜 올리는 순간 그때 화장실 문 밖에서 화장실 문이 바닥에서 약간 떠있는 시골식 화장실 문이었는데 문 아래쪽 틈새로 바깥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 틈새로 고무신을 신은 여자 발이 보였어요. 발목까지만 보였는데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인 줄 알고 할머니, 외할머니, 할머니 그렇게 다급하게 외쳤는데 겁에 질려가지고 그랬더니 화장실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거예요. 순간 싸해지면서 화장실 밖에 있는 존재는 분명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바지를 입다 말고 몸이 그대로 경직이 되었는데 뒤이어서 무슨 소리가 또 들렸어요. 분명 성인 여성의 음성 같았는데 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 방언 같은 소리 있죠. 흐나리 가리다 나리가나 흐나리야 나리가리 흐나리다리라리 막 그런 소리가 막 밖에서 들리길래 숨이 조여오는 공포 속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때부터 시간이 안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체감상 한 1, 2분 정도 얼어붙어 있었는데
화장실 문 아래쪽 틈으로 밖에 여자 고무신 신은 발이 2개가 보이는 상태에서 그 고무신 신은 발에 뭔가 끈적끈적한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는데 그게 얼핏 핏물 같아 보였어요. 핏물이 온통 고무신과 버선을 적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기겁하고 헉 그렇게 안 나오는 신음을 겨우겨우 내면서 기절할 듯 말 듯한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어린 소녀의 음성이 들리더니 야 저리 가. 그 소리와 함께 어느 순간 화장실 문 아래쪽 틈새로 보이는 그 고무신 신은 여자 발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를 공포에 떨게 하던 존재가 한동안 안 보이게 되자 저는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겨우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열고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머리만 빼꼼 내밀고 화장실 밖을 살펴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화장실 밖을 나오자마자 냉큼 으악 하고 막 전속력으로 외갓집으로 막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깨실 때까지 뜬 눈으로 기다렸죠. 바들바들 떨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외할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차리셨고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 그리고 저는 아침밥을 먹고 있었는데 외삼촌이 그러시는 거예요. 엄니 화장실 문 제대로 달았슈? 그러시길래 외할머니께서 달았어. 아주 튼실이야. 철물점 김씨가 아주 지대로 달았어.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뭔가를 좀 잃어버렸는 듯한 그런 놀란 표정으로 아우 내가 깜빡했네. 화장실 문짝 교환하면서 부적을 붙이는 걸 까먹었네. 그러자 외삼촌이 엄니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부적요? 하고 물었더니 화장실 문짝에 구신 쫓는 부적이 있었는데 문짝을 새로 갈아갖고 부적을 새로 달아야 하는데 그만 깜빡했네. 내가 까마귀 고기를 먹은 모양이요. 그러시길래 할머니 화장실에 귀신이 있어요? 하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그랴 아니요 요즘 시장에 귀신이 오대 있어. 아니요. 그러고 어물쩍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께 계속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제가 이제 떼를 쓰고 재촉하니까 아가 나중에 이 할미가 야그 다 해줄게. 일단 밥이나 먹어잉. 그러시고는 밥을 차려주시고 선비야 너 뭐 좋아하냐? 닭백숙 좋아요? 그러시고는 외할머니는 읍내로 볼일을 보러 나가셨죠. 외삼촌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시고 그렇게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뭐 TV를 보다가 또 방학 숙제도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보니까 점심때가 되니까 외할머니께서 읍내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부적을 들고 오셔가지고 화장실 문에다가 턱 하고 붙이고는 화장실 주변에다가 막 소금도 막 뿌리고 여기저기 팥도 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다 뿌리시고는 아이고 이제 됐다 그러시고는 선비야 팥죽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외할머니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비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팥죽 먹고 나서 오후 한 3시쯤 되었을 때 집에만 있으려니까 좀 쑤시고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또 한참 돌아다닐 나이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제 심심하니까 읍내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외할머니께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하고 집을 나섰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차 조심이야. 그리고 저녁 먹어야 하니까 일찍 와. 그러시더군요. 저는 서산 읍내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시장 구경도 하고 전자오락실 가서 전자게임도 하고 그리고 영화도 한 2편 정도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까 해가 이미 기울었고 늦은 시간이 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 외할머니께서 기다리시겠다 싶어가지고 외가댁으로 발걸음을 얼른 재촉했죠. 근데 이상하게 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읍내로 나오면서도 유심히 길을 되짚어 가면서 나왔는데 분명 주택가까진 순조롭게 잘 이렇게 가다가도 산길만 들어서면 그때부터 길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여우에 홀린 것처럼 막 산길로 접어들면서 이 길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 그렇게 좀 걷다 보면 막 다른 길이 나오고 저 길인가?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길이고 같은 산길을 그 자리를 막 30분째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어둠은 점점 더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길을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일단 주택가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일단 주택가로 다시 내려가서 외할머니가 기다리시니까 전화라도 한 통 해주자 생각하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내려와서 보니까 낯선 마을이 보였는데 그때부터 입이 바싹 타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얼른 외삼촌에게 전화를 해서 구조 요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마을에 공중전화가 있는 곳을 막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그 마을은 빈집들만 잔뜩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 사람들도 안 보이고 또 가로등은 꺼져 있죠. 그 흔한 슈퍼라도 있으면은 공중전화가 있을 텐데 그런 곳도 보일 리가 없고 그냥 마을 전체가 재개발 구역인지 모르겠는데 어두컴컴한 데다가 폐가가 그렇게 많이 보여가지고 이건 뭐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유령 마을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 뭐 귀신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였죠. 아, 그렇게 온통 사방이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폐가 마을을 지나던 중에 약간 먼 발치에서 어둠 속에서 어딘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런 집을 발견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무슨 당집 같아 보이기도 하고 문이 창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빗살이 있고 창호지가 붙여진 문, 그런 옛날식 구조의 문이 달린 집, 사극 같은 데서 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창호지에 온통 붉은 빛이 새어져 나오고 있었고 창호지에 무당복을 입은 듯한 여성의 그림자가 비춰졌는데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집 주변에는 시커먼 연기 같은 실루엣이 얼핏 사람 형체 같은 게 여러 개가 막 얽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무당 춤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전 또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하면서 극한의 공포에 떨면서 그러면서 몸이 굳어버렸는데 그때 당집 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방 안에 서 있던 무당이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저에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빨간색 무복을 입은 여자 무당이었는데 핏기 없는 회색빛 얼굴에 눈끝은 약간 찢어져서 치켜 올라간 상태로 무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기괴한 걸음으로 발을 질질 끌면서 저에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놀란 눈을 크게 뜨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 모습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지켜보게 되었는데, 어느새 제 코앞으로 다가온 그 무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괴하고 흉측했습니다. 눈을 보니까 눈동자는 조그맣고 흰자가 대부분이었고, 코는 함몰되고 입속에는 피가 막 고여가지고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고, 무당복은 피로 물들어서 그렇게 빨갛게 보였던 거예요. 그때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굳은 상태로 그 모습을 막 쳐다보려니까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제 등 뒤에서 산비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는 따랑따랑한 어린 여자 음성이 들렸고, 제 눈 앞에서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여자 무당 같은 존재는 여자아이가 등장하자마자 그때부터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순간 사라졌어요. 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고 고개를 돌려서 그 여자아이를 쳐다보게 됐는데, 그 여자아이는 다름이 아닌, 그러니까 외가댁을 찾으려고 길을 헤매이던 그 첫날에 저에게 일로 와봐, 일로 와, 이렇게 그 손짓하던 그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전 그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그 소녀가 순간 또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저 멀리에서 후레쉬 불빛이 비춰지면서 선비야 부르는 외삼촌의 반가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결국은 외삼촌이 저가 길을 잃어버린 걸 알고 저를 찾아 나선 거였죠. 저를 찾은 외삼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선비야, 야밤에 산속에서 뭐하냐? 그래서 네? 삼촌 여기 마을인데, 그러고 딱 뒤돌아봤는데 제가 있던 곳이 폐가 마을이 아니었고 산속의 공동묘지 터였던 거죠. 아우, 그때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내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게, 제가 헤매고 있던 그 장소에서 외가댁이 그리 멀지도 않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당황을 했는데, 그니까 외가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산길을, 그 근방을 제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것이죠. 전 그날 저녁 외할머니께 그 화장실에 부적을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3년 전쯤에 같은 마을에 살던 무당이 자신의 당집에서 그 원한을 산 살인범에게 아주 처참하게 당했대요. 막 여기저기 막 좌상을 입고 끔찍하게 당하고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 무당 영가가 동네 여기저기를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피에 젖은 끔찍한 모습의 무당을 동네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봤다는 그런 목격담이 많이 들리기도 했고,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도 보셨대요, 그 끔찍한 무당 영가를. 그래서 부적을 붙여놓는 거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봤던, 그리고 또 야산의 공동묘지에서 봤던 게 바로 그 무당 영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길을 잃고 막 헤맬 때, 또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폐가로 보였던 공동묘지에서 무당 영가로부터 그 위협을 받을 때 나타나서 저를 구해준 그 소녀는 아마도 저의 조상이나 외가 쪽의 어떤 그 조상 중에 한 명인 수호령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